안녕하세요. 자, 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총평입니다. 9월 모의평가를 아직 좀 치르고 있는데 치르느라 고생 많았고요. 우리 이번 9월 모의고사가 어떻게 출제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번 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국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전반적인 출제 경향이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25학년도 수능, 그 다음에 24학년도 수능의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중요한 거는 24학년도 수능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었죠. 그 문학의 기조가 약간 다시 24학년도 수능처럼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6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에는 지문 난이도에 비해서 선지 판단이 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평가원이 좀 봐줬다? 약간 봐준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평가원도 더 쉬워지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어느 정도 변별 의지를 보였습니다. 9월 모의평가의 등급컷이 아직 추정 등급컷도 나오지 않은 시간인데, 지금 제 생각에는 90점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높아 보이거든요, 1컷이. 그렇다면은 수능도 이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까다로운 난이도로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전반적인 총평을 보면은 일단 공통 과목을 먼저 살펴보죠. 비문학의 난이도가 상승했어요. 예전에 22학년도 그 다음에 23학년도 때처럼 아주 막 리트에 나오는 것처럼 고난도의 추론을 물어보는 문항, 속된 말로 킬러 문항이라고 그러죠. 이런 킬러 문항은 없었는데 여전히 이제 평가원답게 전반적인 글의 이해를 중요시하고 있어요. 다만 기술 지문이 이번에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다는 거, 요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선지 판단이 까다로워졌어요. 그러니까 문학 지문 자체가 선지가 어려워지면은 문학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요소가 많아져요. 그래서 이런 선지 판단 요소가 조금 늘어났다는 거. 그 다음에 평가원이 변별을 할 때 연계 지문에서는 사실 변별하는 게 한계가 있죠. 그리고 연계 공부를 얼마나 충실히 했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갈려서 어려운 비연계 지문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현대소설이 좀 굉장히 까다로운 정보 처리를 많이 해야 되는 문제가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 1학년 때부터 배우는 내용들 있죠? 수사법, 서술상 특징, 그 다음에 인물이나 시, 화자의 정서 흐름 파악 등 문학의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보다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비문학과 다르게 문학은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있죠. 교과서의 학습활동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있는 내용들에 나오는 기본기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들을 좀 어렵게 만든 문제들이 나와서 문학의 기본기가 있는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독해로만 풀려고 하지 않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비문학부터 좀 볼게요. 자, 일단 크게 이제 4가지로 좀 봤는데, 비문학은 이제 지문 자체가 평이한 지문이에요. 과도하게 어려운 내용이나 제재를 삼지는 않았어요. 뭐 과도하게 어려운 내용이 뭐 있냐라고 하면 유명한 해겔의 변증법, 그 다음에 브레턴 우주 체제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클라이버의 기초대사량 연구, 이런 지문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지문들에 비하면 확실히 평이하게 썼는데, 문제는 지문에 없는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문은 좀 술술 익히는데 문제에 딱 들어갔을 때 조금 고전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선지 판단 같은 경우에는 글의 맥락, 그 다음에 목적을 파악하지 못하면 답 고르기가 어려웠을 것 같고요. 정보량이 기술 지문이 좀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기술 지문에서 정보 처리를 해야 되는 요소들이 좀 늘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난이도를 떠나서 시간 소모가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보다는 조금 어렵지만 25학년도 6월 그 A어의 도덕 문장이 나왔었던 그 지문에 비하면은 좀 더 쉬웠다. 하지만 평가원이 언제까지 비문학을 쉽게 낼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를 조금 확인을 하고, 난이도 있는 기출 출제 원리를 다시 되새기면서 학습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좀 하나 얘기해 줄게요. 가나 주제통합 지문이죠. 가나 주제통합 지문이 사상 처음으로 법률이 나왔죠, 6월 모의고사에. 그런데 9월 모의고사에서 다시 인문예술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재들이 뭐 나올지는 그냥 미리 대응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속된 말로 수능 때 갑자기 주제통합에 과학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를 조금 마음속에 되새기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측하려고 하지 마세요, 평가원을. 평가원을 예측을 하는 거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학원에서 하는 거지,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이 예측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내용의 공부는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이번에 문학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문학에 이번에 EBS 연계 같은 경우에는 화전과, 그 다음에 이화전, 그 다음에 박목월의 경사, 이렇게 연계가 됐죠. 잠깐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화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수능 완성에 있어가지고 아직 공부가 덜 된 친구들이 있을 건데, 저 이화전이나 아니면 경사 같은 것들은 연계가, 화전과도 마찬가지고 연계 지문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연계가 돼 있으면 좀 빠르게 풀 수 있어요.
정확도도 올라가고 당연히 빠르게 풀 수 있어요. 연계 지문은 어느 정도 학습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이외에 이제 보기를 활용한 외적 증거 활용하는 제시문들이 맥락 파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줬는데, 문제는 6월 모의고사에 비해서 선지 판단이 까다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선지의 길이도 늘어났고 난이도도 올라갔어요. 시험지만 비교해 보세요. 6월 모의고사하고 9월 모의고사하고 선지 길이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훨씬 더 여백 없이 빡빡하게 되어 있는 게 이번 9월 모의고사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시간 배분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특히 연계 지문은 연계 지문대로 두고 비연계가 문제거든요. 이번에 현대소설, 그 염상섭의 현대소설 비연계로 나왔죠. 그게 난이도가 꽤나 어려웠었다는 거. 그거를 조금 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학이 어려웠다고 평가받는 24 수능 스타일의 문항이 조금 출제됐어요. 물론 이제 24 수능에 비해서는 쉬운데, 문학으로 얼마든지 까다롭게 변별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조금 주의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문학은 기본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수사법, 표현상 특징, 서술상 특징 이런 거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고, 제발 좀 부탁인데 문학을 비문학처럼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인물이 왜 이런 태도를 취했고 어떤 상황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지 그거를 이제 묻고 있는 데다가,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선지 판단할 때 보면은 근거를 보기 같은 데서 확실히 주잖아요. 그러면은 보기에 맞춰서 읽는 훈련을 좀 해야 돼요. 문학은 보기가 없으면 사실상 출제 오류거든요. 그러니까 출제 오류라는 얘기는 뭐냐면, 문학은 사실상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감상을 한단 말이에요. 보기라던가 아니면 외적 증거가 나오면 걔는 감상을 제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에 맞춰서 분석해라 라는 거니까, 자꾸 자의적으로 내 맘대로 읽으려고 하지 말고 근거는 확실히 갖되 인물의 심리나 정서에 좀 더 공감하는 이해 측면에 좀 포커스를 두고 학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선택 과목까지 이제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화법과 작문인데 제가 치사하게 이렇게 써놨죠. 조금 치사하게 된 문제들이 있어요. 뭐 37번이나 45번 같은 거 약간 좀 치사할 것 같기는 한데, 판단이 까다롭다는 게 비문학처럼 어렵다는 것보다는 그냥 시간을 자꾸 소모하게 만드는 치사한 문제들, 그러니까 선지에서 수식어나 조사 하나 바꾸는 문제들이 다시 조금 나오긴 했네요. 육문은 그 정도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무난하면서도 한두 문제를 조금 시간 소모하도록 해가지고 난이도를 조절하지 않았나. 조금 특기할 만한 건 작문에서 약간 독특한 유형이 나왔는데, 주장에 대한 반박하는 문항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형 자체가, 솔직히 말할게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냥 제 생각인데, 이 유형 자체가 우리 지금 수험생들 말고 28학년도 바뀌는 유형 있죠. 바뀌는 유형이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으로 바뀌었는데, 그 바뀌는 교육과정 작문에 이런 식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묻는 그 내용이 교육과정에 들어갔어요, 이번에. 그래서 약간 테스트용으로 낸 게 아닌가? 물론 지금 작문에서 낸다고 해서 가지고 뭐 교육과정을 벗어난 건 아닙니다만, 약간 조금 테스트했던 28학년도 예시문학에 나왔었던 작문 문학이 약간 생각이 나는데, 원래는 이게 화법과 작문이 아니고 예전 한 14학년도 이전에 그 독서에서 이제 그 주장하는 글이나 설명하는 글에 대한 반박을 하는 지금의 독서론과 같은 형태의 문항이 있었거든요. 그 형태를 조금 변형해서 어레인지해서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독특한 유형 나온 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수능 때는 이렇게 안 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나온 유형을 그대로 가져올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뭐 화법과 작문은 조금 까다롭다기보다는 약간 시간을 쓰게 만들었다 정도인데, 자, 엄매 좀 한번 얘기할게요. 제가 육모에서도 이렇게 썼거든요. 굳이 이렇게 내야 합니까? 굳이 이렇게 내야 합니까? 2입니다. 두 번째예요. 아니, 문법이 진짜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육모는 문법은 무난한데 매체 문형이 굉장히 빡빡하고, 매체 지문의 지문 길이를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치사하게 낸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문법이 좀 많이 어려워졌어요. 근데 문법은 어려워질 수 있죠. 근데 매체도 여전히 정보량이 많아요. 물론 육모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만, 그 마지막 지문 보면은 2문제밖에 안 되는 세트 문항에 지문 길이를 보면은 폰트도 작게 해가지고 대화를 엄청나게 길게 빼버렸어요. 근데 이러면은 난이도랑 상관없이 시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매 선택하는 친구들 중에 이거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한다는 친구들이 예전에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아니에요. 언어와 매체는 다들 알겠지만 상위권들이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준 점수상 유리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매가 화작이랑 난이도가 비슷해버리면은 표준 점수 차이가 확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 건데, 평가원이 엄매는 화작에 비해 쉽게 낼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법 난이도가 어렵든 매체를 아주 좀 빡빡하게 내든 어떻게든 엄매에서 시간을 소모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한다면, 엄매하는 친구들 언어와 매체에서 난 무조건 시간 내에 10분 내에 다 풀고 다 맞을 거다가 아니라, 조금 시간 걸려도 되니까 침착하게 읽고 다 맞춰도 돼요.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번 9월 모의평가가 확실하게 육모에 비해서 변별력을 갖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육모랑도 스타일이 조금 더 아닌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런 요소들을 일단 잘 버무려 가지고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이어서 해야겠죠. 특히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판단을 할 때 기준이 확고해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의 근거는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교과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예전 기출들 그리고 최근 기출들을 이제 보면서 어떤 식으로 내가 기준을 잡고 어떤 식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9월 모의고사 총평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